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외교전략 전문가인 케이틀린 탈마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펠로는 현지 시간 8일 연구소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미국의 동맹관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뿌리 깊은 혐오가 핵 확산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한다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부 회원국 등 독자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미국의 해구산 밑으로 들어온 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마지 펠로는 안보 위협을 느낀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거나 중국, 러시아 등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전문가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드물지 않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연쇄 핵무장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탈마지 펠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 화염과 분노로 요약되는 북한과의 갈등 고조 상황 등을 예로 들면서 핵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의 입장이 지난 4년간 변했을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능력 강화, 중국의 핵 능력과 대만에 대한 위협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열거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 위기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 역시 다음날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여 연구원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 연구원은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현재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정책, 산업통상정책, 이민 등 국경정책, 외교, 사회문화정책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16쪽 분량의 정강정책 문서의 10개장에서 외교 등 주요 이슈는 세분화해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서문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의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동맹과 관련 동맹국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세계의 경찰로 불리던 미국은 더 이상 공짜로 지역의 안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강정책은 이민 문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완성과 함께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북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국경 보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의 방위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국 남부국경 재배치 조항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주장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있어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협상이 고착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해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국을 겁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동맹의 방위 투자 의무화를 진행한다는 말은 한반도를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지우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비용은 한국이 대라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때문에 한국은 결국 핵무장이든 주한미군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국방예산법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국방수권법안 NDAA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025 회계연도 최종 NDAA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법안에는 국방부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 전략 등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 핵미사일 기술 협력 동향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로저 위커 의원이 주장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한국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해구산은 찢어진 해구산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을 상대로 무모한 방위비 압박 요구를 하자 당시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미 방위비를 압박하는 데 대해 한국도 한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어 선택하겠다는 센 발언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등장한다면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패를 모두 보여줬기에 한국에서도 예상 못한 목소리로 미국 길들이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갈 테면 가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